원래 책을 부실 줄 몰라. 오늘 생명 파트인가? 네, 1장부터 하겠습니다. 1장, 2장을 빠른 시간 내에 자 지금 생명보험 등록시험입니다. 생명보험 등록시험. 공통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통? 예, 공통 1편, 2편. 3장은 어제 했고 원래 순서대로 1편부터 해야 되는데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 요거는 이 역사 부분은 제일 뒷장에 핵심 요약집 있죠. 그걸 보고 할게요. 이거는 하기가 좀 애매해요. 시간도 좀 걸리고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말거나 안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하기는 좀 그렇고 실무적인 거. 실무적인 거. 제목만 좀 읽어볼까요? 자, 그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제목만 볼게요. 8페이지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생명보험의 의의 해가지고 현관 배치한 거 세 번째 줄. 생명보험은 상부 상조 정신의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준비 제도다. 상부 상조 밑줄 경제적 손실 보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현관 배치한 거 쭉 나 생명보험 역사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줄 돼 있죠. 생명보험은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 기능 동그라미 저축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 기능 동그라미 갖추고 있다. 저축과 보장 기능. 그다음에 상부상조. 그다음에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그래서 마네스가 독일의 학자 마네스. 내가 납부한 돈은 모든 사람의 어떤 리스크가 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고, 또 만인이 납부하는 돈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장해주고,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 1인을 위하여.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나 생명보험 역사. 고대, 중세, 근대. 양가로 일본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죠. 고대는 에라노이, 에라 이렇게 외우시고 고대. 콜레기아, 콜레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세로 할게요. 중세는 길드. 그다음에 9페이지 양가 리본 중간에 17세기 말에는 톤틴연금. 톤틴연금은 두 번째 줄 아래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신연금. 크게 지금 연금에는 어떤 연금이 있어요? 여러분, 연금의 지급 방법. 첫 번째, 정액형 연금이 있고, 두 번째, 종신연금이 있어. 크게 상속형이 있는데, 정액형 연금은 10년 동안 많이 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받는 연금, 20년 동안 받는 연금. 이거는 사망 시 종신토록 받는 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년 동안 받은 연금은 똑같이 납부한 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납부했다 쳐봐요. 또 한 달 100만 원 똑같이 납부했죠. 수익이 굴러서 개시 전에 연금 재원이 마련이 돼요. 이거에 대한 수익이. 요거 가지고 납입 수령액이 정해지는데 10년 동안 받는 연금은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많이 받고, 수령액이 만약에 한 달에 70만 원 매번 10년 동안 받는 거고, 20년 동안 50을 받는 거고, 종신도로 계속 30만 받는 거고. 지금 앞으로는 종신연금 100세 시대니까 이게 뜨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지만 10년 동안 받는 연금은 60세에서 70세까지 받는 거고, 20년간 받는 거는 60세에서 80세까지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종신연금은 톤틴연금에서 단어 정도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우리가 학교 교육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근대, 가장 최근이죠. 근대 최근에 9페이지 근데 1762년 영국에서 최초의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에키타블. 이게 눈에 입에 붙어야 돼요. 에키타블.
에키타블. 알겠죠? 신체 검사, 가입 금액의 제한, 해지 환급금 제도, 보험 계약의 배당 이런 식으로. 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그 10페이지 보면 키포인트 1번, 키포인트 1번. 그 QR 코드 나와 있죠?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이쪽에 시간에 할애할 수가 없어요. 쭉 넘겨볼게요. 14페이지 14페이지 생명보험 자산의 특징 생명보험의 자산 운용의 그 박스 있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 생명보험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수익이 나야 되고 유동성, 현금의 흐름이 황금성이 있어야 되고 바로 현금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체크하셔서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생명보험은 좀 수익이 좋아요. 좋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생명보험과 재무설계 19페이지 생명보험과 재무설계 두 번째 단락의 재무설계는 고객의 생애 전반에 걸쳐 생애 전반 몇 줄 생애 전반 해가지고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실무제문인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20대는 사회 진출하죠. 사회 진출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퇴직하고 이때 필요한 자금, 이 20대가 필요한 자금이 뭐 결혼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노후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뭐 예비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뭐 등등등 이런 30대에는 이제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장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에 지금 모험들이 현실에 55세 때 보통 정년퇴임을 하는데 사모님은 53세고 자녀가 19살, 20살 그 정도 돼요. 이때 이제 퇴직을 하죠. 퇴직을 했을 때 대학 입학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그래서 재무설계를 꼭 해야 돼요. 꼭. 컨셉은 크게 보험 컨셉과 영업 재무설 컨셉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남자가 32에 결혼하고 여자가 30살에 결혼하면 보통 33살에 와이프가 31에 자녀가 태어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가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51인가요? 와이프? 52. 그 다음에 남편은 55살 이렇게 되죠. 이때 은퇴 첫 번째 은퇴가 와요. 경제적 은퇴. 경제적 은퇴라는 거는 회사에서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득이 중단이 되고 그때 자녀의 가장 인생의 가장 큰 대행사인 대학 입학자금에 문제가 생기죠. 소득이 중단됐죠. 그럼 기존에 여기서 쌓아둔 약 18년에서 20년 동안 수입으로 자녀의 대학자금 넣어야 되죠. 중간에 아파트 대출이 있어요. 아파트 대출 갚고 나서 대학 입학자금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죠. 저도 늦고 다 늦죠. 보통 이 자녀가 지금부터 약 20년 후에는 초 결혼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결혼한 나이가 점점 늦어지겠죠. 지금보다 점점점. 그래서 이 자녀분이 보통 결혼한다고 30살이라고 치더라도 이때 부모는 62살이고 10년 후니까 65살. 이때는 이제 결혼자금. 자, 지금 현재 시세로 남자는 평균 2억이 필요하고 여자는 약 5천 정도 필요하다. 혼수자금으로. 일반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 말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소득의 중단. 소득이 공백기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자, 이때 수입이 돈을 버는 기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각하죠. 자, 이때 30살에 결혼하면 땡큐죠. 땡큐. 앞으로는 어때요? 40살에 결혼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부모님 72세야. 75세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 있어요? 대책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 이 동영상 직접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이때 쎄 빠지게 일해야 돼요. 쎄 빠지게. 아니면 부모님 돈이 재산이 많던가. 롯데가처럼. 근데 차 사고 어디 여행 다니고 하긴 해야 되죠. 계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죠. 그죠?
어떤 대책이 있는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라? 대책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지금 대학 자금 1년에 1,000만 원 시대죠. 이제 1,200 시대입니다. 제 학력고사 쓸 때는 100만 원 정도 됐어요. 80에서 120 정도. 9학번 정도에는. 근데 20년, 30년에 대학 자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잘은 몰라도. 아마 최소 2천에서 1억까지 될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애 교육비 자금, 대학 교육비 자금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씩, 20년간 부어가지고 자녀가 교육하는데 대학 가는데 문제가 없다. 굉장히 중요하죠. 상품은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재무 설계예요. 인생의 생애 정반이에요. 이 시대 때 이때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파트 대출 어떻게 갚을 것이냐, 대출을 끼면서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부모님이 집을 사줬다 하는 경우는 일부고 10명 중 한두 명이고 대부분은 중산층 서민층들은 대출 끼고 살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런 동기부여 목적이 없으니까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넣었다 깨고 적금 은행이 좋아요. 그래 넣었다 깨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뭐. 가계부채가 뭐 100몇 조라는데 카드론. 지금 뭐 러시안 캐시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광고 왜 잘 돼요? 호황이야 호황. 러시안 캐시 배구단도 만들잖아. 그 이자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안 망하죠.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뭐 사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말 못하는 사연들이 되게 많다. 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지금부터 계획적인 저축 습관, 목표, 기간, 모니터링, 관리 필요합니다. 상품은 두 번째입니다. 상품은 두 번째. 재무설계 중요합니다. 중요해. 그래서 나의 재무설계 필요성,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 먼저 저축하고 남아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쓰고 먼저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미래 리스크 대비, 그죠? 저축을 하다가 암이나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 다 빼야 되잖아.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거고. 보장성 보험은 소득의 10%에서 15%. 과하게 들어간 분들 다 줄여야 돼요. 저축을 가든가 비상장을 준비한다가 이런 식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예전에는 좋았는데 10년 전에는 지금은 점점 다르다. 예전에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은 만기가 보통 보장 기간이 60세에 끝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삼성생명에 가입한 암보험 60세 끝나더라고. 어머니 저 60세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앞으로는 120세 시대 이렇게 바뀌죠. 뭐 어떤 영업적으로 깨려고 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괜찮았으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의료기술 발달로 이제 장수하다 보니 앞으로는 중요하다.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한 시대다. 요즘에는 유병장수, 병이 있으면서 장수한 시대이다. 그에 대한 대비를 준비하자. 자, 제목만 볼게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그림 1번에 20페이지에 실용기, 중용기, 노령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55세는 경제적 은퇴라고 하고 자녀가 막내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나이가 보통 부모가 7, 80대 돼요. 이때 실질 은퇴라고 실질 은퇴. 실질적으로 자녀가 결혼해야지 실질 은퇴인데 이 경제적 은퇴하고 실질 은퇴 이 갭이 점점 늘어나죠. 그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여자분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속 걱정하고 부동산 버블의 목락. 이제 몰락인데 집을 사는 것보다는 실질 거주로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금리. 저금리가 초저금리죠. 초저금리. 그 다음에 초고령화. 초저출산. 이거였는데 앞으로는 영어로 슈퍼라고 그러죠. 슈퍼. 이미 이걸 넘어버려가지고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연금 무주인간 개인연금 들어라, 퇴직연금 들어라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연금 들면 소득공제 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나라에 재정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은 지금 부도라고 하죠. 국민연금 적자. 공무원들 파업하는 이유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려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거. 자, 넘어갈게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고객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RP입니다. 23페이지.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 배우셨죠? 네. 너무 다운됐는데 이 얘기하니까. 너무 다운됐는데. 괜찮아요. 뭐 실버 타운도 있는데 앞으로. 자, 보험 상품의 결정에는 대수의 법칙. 이거 나옵니다. 대수의 법칙.
그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 등가 원칙. 법칙을 적어버렸네. 이거는 간단하게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되고, 자, 요거는 확률이고 확률. 이렇게 이런 이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교과서 보실 때. 자, 그래서 23페이지 생명보험의 기본 원칙. 자, 대수의 법칙.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이 1이나 2 관찰은 예측이 어렵지만 여러 번 횟수를 하다 보면 나오는 빈도수가 같다. 확률이에요, 확률. 100명의 사람을 보험회사에서 100명의 사람이 가입이 됐어. 하나의 상품에. 이 중에서 안 걸린 사람이 몇 프로다 데이터가 있겠죠? 확률. 100명이 가입해서 100명 다 사망해요. 10년 동안 100명이 가입됐다고 쳐봐요. 10년 동안. 이 중에 사망한 사람 한 10% 정도 되겠죠? 데이터가 있어. 15% 되겠죠? 5% 되겠죠? 근데 100명 다 받으면 보험회사 섭외했지. 그러니까 항상 상품을 만들 때 이 나이 때 20대, 30대는 얼마 받고 50대는 얼마 받고 이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게 대수의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 데이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사망률과 생명표. 자, 사망률 1년간 사망자 수의 연초의 생존자 수. 연초 동그라미. 연말이 아니에요. 객관식 시험에 연말로 나오더라고. 연초입니다. 연초. 보통 연말 동안 사람 죽은 거나 다친 거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연초 동그라미 연말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률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 생존자 수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국민 생명표와 경험 생명표. 경험 생명표는 보험회사에서 쓰는 거고 국민 생명표는 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 정도. 자, 그다음에 3번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수지 상등의 원칙.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 동그라미. 그다음에 지출 비용이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 수지 상등. 등이 숫자잖아, 숫자. 등가시 갈 때 수학이니까 수학 산수이니까 수익과 지출을 같게 보는 거에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생명보험의 계약 요소. 생명보험과 계약 관계자. 자, 저기 보면 양가로 1번에 보험 계약자, 양가로 2번 피보험자, 양가로 3번 보험 수익자, 양가로 4번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보험 관계자가. 이거 다 그 터치 하셨나요? 네.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보험회사. 자, 계약자는 보험금의 보험료 납입 의무가 지는 자,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는 자. 자, 피보험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과서 보험사고의 대상. 자, 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자. 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예를 들어 이거 이해 다 되시죠? 예 어떻게 돼요? 예. 자, 계약자가 쌓이는 사람. 계약자가 엄마, 피보험자, 아들, 수익자, 아빠. 자, A라는 회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 보험회사. 자, 돈은 누가 내요? 엄마가 내고. 누가 다쳤어? 아들, 얘가 다치고. 돈은 누가 받아? 아빠가. 아빠. 그다음에 이 A 보험사는 뭘 해야 돼요? 보험금을 지급하죠. 금. 그죠? 보험료는 고객이 납부하는 거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야, 허가. 어디에 허가 받아야 돼?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야. 금융위원회. 이원회 허가니까.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 그다음에 26페이지. 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네, 26페이지.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것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급사유. 오, 이 단어가 입에 붙어요?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게 고급스러운 단어인데. 보험금 지급사유.
이제 돈이 발생되는 사고, 질병 이런 거죠. 보험을 지급 사유라고 그래요. 이 단어 좀 이렇게 잘하면 되게 유식하게 보입니다.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 기간, 정기납, 단기납. 정기납은 뭐예요? 정기납은 용어 정기납이 무슨 뜻이에요? 단기납 가입해서 끝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입장받는 기간 동안 전 기간 동안 돈을 납부해야 돼. 전 기간 동안 납부하는 거야. 정기납. 전 기간 동안. 단기납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내는 거죠. 정기납이란 뭐냐면 40년간 돈을 내고 40년 보장받는 거 이런 식이야. 계속 전기간 동안 돈을 내는 거예요. 되게 싸겠죠 보험료가. 근데 중요한 건 40년 동안 소득이 아까처럼 중단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봐야 되고. 정기납. 이 단어 많이 나와요. 전 기간 동안 납부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정기납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정기납이라 한다. 전 기간도 같은 거.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이라 한다. 보험금액 보험계약 체결 시 두 번째 줄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 보험료. 자 얘들 보면 말장난이에요. 마지막 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인데 피보험자로 바꾼다고 얘기 나와있죠. 밑에 주의 피보험자 수익자 조심하시라. 보험료는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피보험자 내는 게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줄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한다. 계약자다. 말장난에 속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험료의 구성 원리. 보험료의 구성 원리. 어떤 A라는 상품을 안보험을 만들어. 우리가 상품 결과고요. 자, 20대는 만 원 받을까요? 5만 원 받을까요? 결정 원리가 대수의 법칙이다. 수지 상등 원칙이다. 수지 상등 원칙 나왔죠? 보험료 결정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 라고 봐야 돼요. 수지 상등 대수의 원칙 아니에요. 수지 상등 원칙.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냐 안 남냐. 최소한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험료의 산출 방식 비교.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325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자, 또 눈이 가립니다. 325 방식과 현금 흐름 방식. 현금 흐름 요거는 뭐라 그래요? 캐시플로우라고 하죠. 캐시플로우.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 거는 325 방식이고 최근 거는 현금 흐름 방식이다. 자, 325 방식에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 325 방식 세 가지예요. 325 방식은 자, 위험률, 그 다음에 사업비, 또 하나가 뭐죠? 이자율, 그 다음에 가정 적용은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 자,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 이것도 나옵니다. 별표 하나예요. 그 다음에 325 방식은 간단하다. 세 가지로만 적용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일본, 대만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은 이 325 방식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계약 유지율 쭉쭉쭉 여러 가지 본다. 판매량, 다양한 기초율, 가정 적용은 최저가율. 좀 더 이제 현대적인 감각이죠. 이게 나오더라고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정교하다, 복잡하다. 정교하고 복잡하다. 최신 거니까. 그 다음에 사용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정도 이 정도. 자, 배당이 뭐예요? 배당. 우리 그 TV에 나온 보험료 무배당이에요, 유배당이에요? 무배당 띠링띠링 이러죠. 유배당이 뭐예요? 유배당. 고객이 계약자가 납부한 돈에 운용으로 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납부한 비율을 따라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품은 요즘 무배당이죠, 무배당. 근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유배당이에요, 유배당. 연금 저축 같은 경우. 그래서 읽어볼게요. 보험회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 배당 준비로 적립했다가 이를 보험 계약자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무배당 상품과 유배당 상품은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내용이 똑같아. 배당이 비싸요. 배당이 비싸, 그러니까 유배당이 비싸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암보험 뭐암 1억 준다고 쳐봐. 그러면 유배당이 좀 더 비싸겠죠 보험료. 이거는 10만 원이고 유배당은 한 13만 원 되겠죠. 좀 비쌉니다. 이렇게 보고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 보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28페이지 양거래방 배당급의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29페이지 맨 위에 상계 방법. 퉁치는 거야. 퉁치는 거. 상계 처리 이렇게 세금 얘기해서 상계 처리. 나 이거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안 낸 걸로 그냥 퉁치자. 네 세금 가져가. 니 퉁치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지급 방법이 현금 방법이 있고 현금으로 돈 주는 방법이 있고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상계 처리 방법이 있다. 또 나옵니다. 키포인트 그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험 안내 자료상 배당 예상의 기재 금지와 예외. 항상 배당이나 변의 수익률이나 주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래 수익률을 예측하면 안 돼요. 항상. 자 앞으로 제가 10%는 무조건 보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하면 안 돼. 과거에 뭐 몇 년간 보고 얘기할 수 있으나 미래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하면 안 돼요. 배당도 마찬가지고 이 배당 앞으로 고객한테 너 10% 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제가 읽은 것은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첫 번째 줄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이죠. 아랫줄 장래 이익의 발생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배당을 과장하게 기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집 질서 혼란과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이다. 거기에서는 형광펜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 아래로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 보험의 경우 자 가로 직전 5개년도 실적 근거 직전 5개년도 실적 근거로 예시는 할 수 있으나 오해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된다. 직전 5년간의 어떤 수익률이 배당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예시 보여드릴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 자 넘겨볼게요. 이제 점점 어려운 거 나옵니다. 이제 실무적인 거. 자 30페이지 생명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이제 약관을 보겠습니다. 약관. 약관 뭐죠? 우리 3대 지키기 뭐야? 3대 지키기. FC의 3대 지키기. 청약서 부분 전달, 자필 서명, 3대 지키기. 뭐예요? 이보연. 자필 서명. 또 부분 전달, 부본 전달. 청약서 부분 전달. 부본이 뭐예요? 부본. 뒷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서 쓰면 뒤에 먹지로 나온 거 있죠. 그걸 줘야 돼. 세 번째 약관 전달. 약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 자세한 거는 약관을 보세요. TV에 나오잖아요. 약관은 책으로 된 약관도 있고 CD 약관도 있어요. 약관을 전달해요. 네 번째 상품 설명서 전달.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데 3대 지키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이건 맞아 틀려요. 3대 지키기에는 청약서 사본 전달. 맞아 틀려요. 사본하고 부분 똑같은 얘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 같은 거야. 부분이랑 사본하고 같은 거예요. 4번은 되게 헷갈리는 거죠. 상품 설명서. 이거는 3대 지키기가 중요한데 3대 지키기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관 전달을 좀 보겠다 이거죠. 약관. 첫 번째, 보험계약을 성립할 때 약관을 꼭 전달을 해야 된다. 약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첫 번째 줄 보험계약자는 청약과 동그라미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이 되며 거절할 때 어쩌죠 나옵니다. 자, 양가로 2번 보험계약의 청약과 청약 철회. 이렇게 음성 뭐 쭉 그 현관펜 쪽으로 보시면 수신하였을 때 음성 녹음 청약 철회에는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오른쪽에 키포인트 한번 봐볼게요. 31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의 그 오른쪽에
청약 철회 가능 기간. 일반 계약은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 계약과 단체 계약은 1년 미만 계약은 청약처에 불과하고. 자, 보험료 반환. 반환이 우리 환불이란 거예요. 반환. 환불은 물건을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환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반환이라는 돈을 돌려준다. 환불은 물건을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3일 이내에는 어떻게 해요? 기나이폰. 기나이 보험료만 주면 되고 3일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연봉. 반환이 지연됐다.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 별표 3개. 보험계약 대출 이율 어제 했죠? 별표 한 10개.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이율입니다. 철회 시 3일이 지난 이후에 이자가 붙는다. 지연이자 어떻게 주냐? 어떤 방식이냐?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준다. 정말 중요합니다. 표준이율 플러스 1% 많이 나와요. 거의 단거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자, 그 31페이지 맨 아래 오른쪽에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 1번 신용카드로 제1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출 취소만 한다. 그러면 되죠. 2번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예정 이율을 연단위 보험료를 계산한 금액으로 대야 된다. 연단위 보험료만 보면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죠. 예정 이율이 아니라 뭐다? 보험 계약 대출 이율로 돌려준다. 철회인 경우 철회 입에다 철을 넣죠. 대출 안 갚으면 대출 이율로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자, 32번 청약의 승낙 거절 및 효력 32페이지. 자, 보험회사가 이제 청약을 했어. 이제 승낙을 하거나 거절을 하거나 인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응? 받아줘야 되잖아. 문자도 와야 되고 서류도 나와야 되고 뭔가 청약이란 사인을 하게 되면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는데 승낙하거나 거절했을 때 자, 두 번째 줄 청약을 받고 제1의 보험료를 받은 경우 기한 안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며 30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으로 간주한다. 자, 오늘 며칠이죠? 9월 5일인가 6일인가요? 6일이죠. 오늘 사인을 했어. 자, 10월 5일 안으로 자, 승낙을 할 것인가? 거절을 할 것인가? 조건부 인수를 할 것인가? 조건부 승인할 것인가? 뭔가 얘기를 해야 돼. 보통은 일주일 안에 쇼부가 나요. 요즘에는 일주일 안에 그냥 되든가 뭐 병원서를 떼와라 빠꾸 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적보 심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전산이 발달 안 돼가지고 아무 한뭉